내년 총선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총선 직전 마지막 추선 민심은 어땠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조사 결과 정부 견제 53.4%, 정부 지원 38.9%,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결과는 정부 견제 48%, 정부 지원 34.5%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조사 의뢰자는 MBC와 YTN이었고요. 두 조사 모두 정부 경제론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시점상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일 위원장님, 사실 추석 민심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 동아광장의 그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쓴 얘기 보니까 워낙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추석 때도 정치 얘기 안 한다. 그래서 명절 이런 영향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칼럼 글을 봤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 추석 때 만나셨던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어저께 박성민 최고하고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과거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서울 얘기도 듣고 지방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의견이 이제 막 모아지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SNS를 통해서 다들 각자의 생각들이 가고 있어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모이면 정치 얘기 거의 안 하려고 그러죠. 하면은 싸우니까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추석 민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자, 강고한 지지자 한 30% 계세요. 민주당 지지자 강고하게 지지하시는 분들 한 30% 계세요. 그중에 한 40% 중에서 한 10%는 국민의힘에 가까운 중도, 또 한 10%는 민주당에 가까운 중도. 그리고 아니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라는 건 제가 보기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20%, 광의로는 그 40%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이 추석이라고 해서 뭐가 좀 만났다고 해서 뭐 고향 사람들 혹은 아버님, 할아버님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자식들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뭐 의견이 달라질 거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네. 잠깐 추석 민심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여야 나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뭐 반론 이런 건 듣지 않겠고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민주당 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비마다 정치의 한복판에 서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도 된 듯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잊히고 싶다는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의 고비마다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네,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임 정부를 소환하고 또 전임 정부를 겨냥하는 행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련의 감사원의 감사나 아니면 뭐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전임 정부에 대한 이 정부의 컴플렉스가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그 열등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집권 2년 차라면 집권 여당답게 그리고 현직 대통령답게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도 된 것처럼 뭐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도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상에서 김기현 현직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 거론하면서 대통령도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 이름을 정치 선거에 파는 게 맞는 일입니까? 이것도 사실 정치 관례로 보면 맞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입단속 먼저 시키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좀 넣어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대 최고의 대결로 저희가 한번 프레임을 짜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요. 전직 대통령들을 예우하면서
사실 국민 세금으로 예우를 해드려요. 다 아시겠지만 아마 전직 대통령들께 들어가는 돈이 지금 꽤 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국민 세금으로 지금 예우받고 계세요. 그럼 사실은 국민들 걱정과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욕심보다는. 본인이 말하고 싶어도 참으셔야죠. 왜냐? 사실 문재인 정권 동안에 그 양진영 갈라치기 한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보수 과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 보수 정권들을 향한 그게 과도했죠. 사실은 이 정치 보복이. 그러면 그 정도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통계 조작 관련해 갖고 문재인 정권의 그 핵심적인 장관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줄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입 다물고 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니까 언급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맞습니다. 저희가 또 품격 있는 네. 뉴스의 라이브니까요.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저희 국민의힘 정부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열등감 전혀 없습니다. 왜 열등감을 가지겠어요?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주셨고 그다음에 북한에 무슨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까지 받으셨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한 이론을 등장시켜서 경제를 파탄내고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하셨는데 뭐 그런 대통령한테 저희가 왜 열등감을 가집니까? 전혀 열등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활동을 하면서 저 행보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느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본인 스스로가 잊혀지고 싶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근데 저는 네.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영향력은요, 받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께서 그리고 부여해 주시는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 영향력이 없다면, 국민들의 팬층이 없다면 메시지를 내더라도 아무런 뭐 기사화나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기사화가 되고 정치권에서 언급이 된다는 거는 이분의 영향력이 아직 있다는 거죠. 이건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반론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약간 앵커님 아니 포기하신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면 병이 생긴다는 게 저희 어떤 신조기 때문에 다 털고 가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그 맞는 말씀이죠. 영향력은 국민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정치라는 게 그 SNS, 미디어, 언론,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실은 만들어내는 게 더 많거든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사는 만지면 커지고 선거도 자꾸 하다 보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참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강서구에서 지금 뭐 전직 대통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